제 이름은 이선옥입니다. 올해 나이 70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주방에서 조그만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손수 만든 과일 잼과 촛불까지 준비했죠. 마음속으로는 작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자들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점심이 되도록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왔구나. 하지만 현관 앞에는 배달 온 케이크와 작은 꽃다발만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오늘은 일정이 겹쳐서 마음만 보내요. 생신 축하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제 삶은 4년 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몸이 마비됐죠.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벌어야 한다.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꿇고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마치면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주었어요. 남편은 말은 못했지만 눈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어요. 자식들요? 가끔 왔습니다. 병원비를 부탁하면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엄마, 저도 애 키우느라 빠듯해요. 결국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2024년 12월 마지막 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선호가, 애들 너무 믿지 마. 그리고 책상 서라. 맨 아래 봉투 꼭 찾아봐.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석 달 후, 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 될 윤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신혼집은 최소 2억은 있어야 해요. 아들이 거들었죠.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제 통장에는 1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걸 주면 저한테 남는 건 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간절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알았다. 도와줄게. 결혼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어요. 설날에도 못 온다고 했습니다. 엄마,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윤희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응, 시어머니. 이제 돈도 없으시잖아. 명절에만 보면 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구나.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애들 너무 믿지 말라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 남편의 책상 맨 아래 서랍, 낡은 서류들 사이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먼저 통장을 펼쳤습니다. 12억 1천만 원.
12억이라니. 어떻게 이런 돈이? 황급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옥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놀랐죠? 사실 나는 젊었을 때 작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당신 몰래요. 그 땅이 개발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아이들 때문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돈을 안다면 어떻게 변할지. 이 돈은 아이들 것이 아닙니다. 당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선옥으로 살아가세요. 사랑합니다. 선옥.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통장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어머니, 그동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모두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었어요. 아, 이래서 그랬구나.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잘하는 거구나. 남편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유산 정리 이야기 좀 해요. 딸도 가세했죠. 맞아요. 엄마 혼자 다 가지실 생각이세요? 며느리 윤희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결혼할 때 받은 게 뭐가 있어요? 1억 2천? 요즘 세상에 그걸로 뭘 하라고요? 아들이 거들었어요. 엄마, 공평하게 나눠야죠. 법적으로도 우리 권리예요.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니까 요양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저희도 각자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4년 동안 병원 누워 계실 때 각자 인생 살았지. 딸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건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요. 사정. 10분 들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니? 며느리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들어가시고 유산은 법대로 나눠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윤희 말이 맞아요. 이제 엄마도 편하게 사시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라. 모두 엄마, 나가라고 했어. 평생 그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자. 서러울 집을 팔고 충남 예산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마당에는 꽃을 심고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연락도 없이 집을 팔고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말했잖니. 각자 인생 살자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새 마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엔 서예 수업에 가고, 저녁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죠. 이제야 비로소 저는 이선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